코로나19로 인해서 공황이 없으실 텐데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한 여러 가지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후보는 이제 구태 정치와 이별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오정부 국회의원 예비후보 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려가 크신데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께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재 김만수, 정은혜 후보와 함께 3월 1일부터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경선 후보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경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6일 수요일 인터넷 언론사인 부천타임즈 대표 양주승에 저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이는 기사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는 유권자들에게 제가 마치 부천시 약사회장 재임 시 횡령을 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김만수 후보 측 선거 관계자들은 마치 준비된 것처럼 부천타임즈 기사를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퍼나르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한 전가 기록에 대한 증명서를 캡처하는 형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무작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 김경엽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에 대한 엄중한 검증을 거쳤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원혜영에서 현재 후보자로 경선을 치를 수 있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검증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 이에 대해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떳떳합니다. 그래서 원혜영의 바톤을 받겠다고 선언하며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인 원혜영 의원님을 포함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정지역의 경선지역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에 참여하는 저희 세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향응 제공, 후보자 비방, 흑색 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혼탁한 경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오정부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게시물들을 여기저기 배포하시는 김만수 후보 선거 관계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저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을 당장 중단하고 이제는 구태정치와 이별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료가 확보되어 있고 이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흠이 많아 크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전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32년간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지역 주민 당원분들과 함께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갖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만수 후보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친구 만수야, 이건 아니지 않냐? 예, 이상 서영석입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예, 좀 내리시는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자료를 보면 경찰 선관위의 위법상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했는데, 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상은 좀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그 문제가 된 언론하고 그다음에
전과 기록을 유포하는 이렇게 본인들이 직접 보는 것 자체는 알 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포자들에 대한 전체를 다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라는 거는 아직 수사, 뭐 고소, 고발 뭐 그런 조치가 고발을 할 겁니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사 관련해서는 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했거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까지 김민길입니다. 그 약사회장 재임 시 횡령한 것을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게재됐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좀 해명을 해주시죠. 그 사실관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제가 시의원 재직 시절에 그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이제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스시협이라고 여러 가지 이제 소각장 관련한 집단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쓰레기 반입을 막는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한여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으로 있던 원혜영 시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중재하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어떤 주민들에게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폐기물 폐촉법에 의해서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되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뭐 연수도 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스시협하고. 그래서 원혜영 시장이 예산을 세웠고 그 세워진 예산을 부천시 의회가 그것을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시의원들, 그다음에 공무원, 지역 주민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뭐 충분히 법적 절차를 다 갖춰서 합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그 당시에는 뭐 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하물며 공직자들도 그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을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고발 조치가 되면서 이 폐촉법에 이게 그럼 대상자가 누가 돼야 되냐 이런 거 갖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1심에서는 이것을 무죄로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조금 법적으로 그쪽에 이제 워낙 다수 주민들이 한 30여 명의 주민들이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항소가 되면서 사실 2심에 대한 전혀 준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다시 동료 시의원들, 공무원, 지역 주민에게 다 이렇게 그렇게 그 벌금형으로 했고 그 벌금 다 이제 물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제가 지금 대표 경력을 부천시 약사회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적정하게 그렇게 오인하도록 그렇게 글을 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만수 시장 쪽에서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개인적으로? 그건 제가 코멘트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어떤 경선이라는 게 민주적인 절차고 또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참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후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렇게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그 일부 그 자료에 그 우리 서후보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정원의 후보는 인센티브가 10% 지급되고 본인은 25%라고 그랬는데 25%가 어떻게 돼서 25%를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지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하고 조금 뭐 관계가 없긴 한데 이제 그 저희 당이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그 청년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에 대한 정치적 진입을 통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좀 대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이 있었고 그거를 전체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런 룰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이렇게 장애 가산점은 25%, 중증 장애 가산점은 25%, 여성에서는 10%에서 25%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정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10%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더블타임 장상욱 기자입니다. 지금 오늘 회견이 김만수 후보가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직접 겨냥해서 지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김만수 후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악의적으로 이 언론을 통해서 이런 네거티브 전력을 구사하는 것에 대한 물증을 혹시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저번에 그 친구로서 정치적 동지로서 그 원미을에 출마를 했던 김만수 후보가 또 오정으로 출마한 것에 대한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또 토로한 적도 있는데 이거와 덧붙여서 같이 좀 말씀해 주시죠. 뭐 피선거권이야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또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선 김만수 후보가 직접 그랬을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김만수 후보의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책임이 그게 없다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또 이제라도 그런 잘못된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인 물증은 없지만 뭐 묵시적 물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김만수 후보가 직접 했냐 어쩌냐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김만수 후보의 핵심 관계자들이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후보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묵시적 지원하에 그거는 이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거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관계자는 뭐 대충 어떤 뭐 관계자인지 선거대책위원장 뭐 자체 내에서 뭐 특보단장 뭐 이렇게 뭐 조직국장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뭐 SNS를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고 뭐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저희가 취합할 수 있고 뭐 기자분들이 금방 몇 개만 뒤져봐도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뭐 10여 명 넘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경선이 지금 한 3, 4일 남았으면 3월 1일, 2일이니까 예.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김만수 후보한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이런 정도까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난 경선 전부터 그 친구가 이쪽에 오정에 오면서부터 오랫동안 참아왔고 오랫동안 저 나름대로 인내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참 부끄럽습니다. 시민들에게 참 부끄럽고 그렇게 친구한테 이렇게까지 하고도 정치를 해야 되나 이런 인간적인 자괴감이 좀 듭니다. 그 홍보물에 그 전직이 빠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선관위가 판단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전 현직을 구별하는 것은 다 그 현직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고 또 시민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인데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될 선관위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선관위는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선관위 권고를 무시하고 후보가 그렇게 전직을 빼서 마치 시민들로 하여금 청와대 대변인 또 부천시장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책임 또한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나 어떤 선관위에 대한 충분한 항의를 해서 부천 시민들에게 오인하게 한 책임은 또한 응당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 수고 조치를 한다거나 뭐 또 아니면 선관위에서 그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밝혀진 그에 대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일단 배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수거할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선관위가 제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그 중앙당 경선 관련 중앙당 그쪽에다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든가 어떤 뭐 그쪽으로부터 중앙당으로부터 좀 얘기 들은 게 있나요? 혹시 했으면은? 네,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워낙 저분들의
대응이나 하는 행태가 악의적인 게 너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우선 기자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싶었고 또 그거는 이제 절차대로 좀 절차의 시간이 걸리니까 절차대로 중앙선관위 우리 당의 중앙선관위 일단 조치 서약서를 하자마자 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절차를 가질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다른 방법을 이런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대응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이런 유언비어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뭐 대응 방식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잘 알리고 또 저는 뭐 당당하고 그렇게 의연하게 저기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믿고 또박또박 가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흑색 선정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그러면 경선에 상당한 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시니까 또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승복이나 뭐 어떤 여부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이제 아무리 죄를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 상식에 입각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큰 대원칙에서 정말로 이렇게 원팀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과 바람을 갖지만 그 정도와 선을 너무 많이 넘어서면 저로서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맞대응할 네거티브 전략 같은 건 갖고 있을까요? 뭐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